10년 넘게 명품 팔면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시기는 코로나 때예요. 그때는 시장에 돈이 많아서 그래요. 일단 해외에 못 나가니까 여행에 쓸 자금들이 남았고요. 각종 지원금으로 현금 유동성도 컸어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버블까지 끼면서 명품이 아주 잘 팔리는 시기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주문이 들어와 있어서 하루 종일 포장하느라 진짜 바빴고요. 저는 이런 시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봐요. 경기도 결국 사이클을 타니까요. 오늘은 명품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돈 버는 시기를 꼭 잡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명품 파는 메타퍼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명품은 구매하더라고요. 물론 경기가 더 좋으면 더 많이 팔리겠지만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계속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적절하게 명품을 팔아서 돈을 벌면 돼요. 그럼 요즘에는 어떨까요? 유로나 달러의 확률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경기도 좋은 게 아니라서 예전에 비해 명품 소비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인기 제품들은 꾸준하게 잘 팔리긴 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명품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돈을 벌었던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 때였어요. 당시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회사나 학교에 잘 나가지 않았고요. 명품을 사도 보여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명품 판매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팬데믹 때 매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품을 소비하는 원동력은 결국 외부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에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현금의 유동성이 커지고요.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의 상승이 명품처럼 비싼 걸 구매하게 만들더라고요. 명품은 아무래도 사치품이잖아요. 구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요. 그래서 명품은 보통 남는 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유 자금이 있어야 비싼 가방이나 지갑, 의류나 신발에 돈을 쓰게 되는 거죠. 팬데믹처럼 자금의 유동성이 커지고 사람들이 여유 자금이라고 느끼는 돈이 많을수록 명품 판매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판매되는 수량도 늘어나고요. 그러면 팬데믹처럼 명품 사업의 황금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곧 올 수 있다고도 봐요. 현재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금리의 인하 이런 현상들이 결국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원금을 통해서도 시장의 유동성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저런 노력들이 쌓이면 갈 데 없는 자금들이 만들어지고요. 결국 명품 소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무엇보다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더 많이 받고요. 그 대출을 통해서 또다시 소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런 순환의 과정들이 명품 소비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대출을 받은 돈이 내 돈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돈이 많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물론 코로나 때처럼 전 세계가 돈을 푸는 시기는 아니죠. 자금의 유동성도 지금보다는 그때가 훨씬 더 컸고요. 그래서 팬데믹 때랑 지금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금리를 낮추고 지원금도 제공하고 금융시장에 유리한 정책들이 생기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결국 명품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갑이나 신발, 의류 같은 명품들을 구매할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만큼 명품이 안 팔린다고 해도 일단 사업에 대한 공부와 경험을 미리미리 꾸준하게 쌓아두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명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시기가 왔을 때 바짝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명품셀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고요. 현금의 유동성이 커지는 걸 확인하면서 명품 사업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품처럼 비싼 제품을 파는 사업은 결국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명품 사업이니까요. 꼭 그 타이밍을 잘 잡아보세요. 저도 팬데믹 때 가장 높은 매출을 만들었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저금리 사업자 대출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부담 없이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품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높은 마진을 남기고 팔 수 있어요. 인기 명품들만 잘 수입해서 팔면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남길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같이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하나의 명품을 팔면 보통 10에서 20% 정도 마진이 남는 편이에요.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청 높은 마진을 남기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명품 구매자들이 많지 않기도 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자금 유동성이 커질 때는요,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판매되는 명품 가격들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요.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구매하고 싶은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마진율도 30% 이상 남길 수 있고요. 좀 비싸더라도 그냥 구매하려는 분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알아서 잘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품처럼 비싼 제품을 팔 때에는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명품 구매자들의 숫자도 정말 중요해요. 명품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남길 수 있는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각 상황을 잘 파악해서 내가 파는 명품들의 마진율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경기는 결국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는 아이템들이 잘 팔린 시기를 잘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템이 계절을 탈 수도 있고 명품처럼 경기 사이클을 탈 수도 있어요. 비싼 명품은 결국 여유 자금이 늘어나는 유동성이 큰 장세에서 잘 팔리니까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명품 사업에 대해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오늘은 명품을 파는 사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산 가치에 버블이 끼는 시기, 두 번째는 금리를 낮추는 시기, 세 번째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시기였어요. 이 세 가지 시기에는 명품일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미리 명품과 같은 고가의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세요. 나만의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명품 일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10년 넘게 명품 사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노하우들을 글과 영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무료로 전부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